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리터러시, AI 시대 이해와 활용이라는 큰 주제 아래 2장 AI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주제일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의 개념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교수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정의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분류할 수 있으며 머신러닝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인공지능 개념을 조금 더 직관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화면 우측에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먼저 도전했던 분야는 이런 복잡한 형태의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단순한,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바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바로 첫 번째 도전 과제였습니다. 자, 화면 왼쪽의 이미지처럼 사람은 개와 고양이를 한 번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게는 이 구분이 정말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컴퓨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가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즉, 인간의 시각적 인지를 기계가 흉내내도록 만든 연구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컴퓨터 비전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이미지 속의 다양한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개를 인식할 때 귀의 모양이 어떠한지, 코가 얼마나 큰지, 털 패턴이 어떤지 등을 사람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미지를 보면서 스스로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딥러닝이 학습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건 개구나 라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수행하는 인지 과정을 기계가 모방하도록 만든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영화 속 로봇처럼 고도화된 형태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인지 작업을 컴퓨터가 스스로 수행하도록 만든 작은 도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AI 여러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은 화면 상단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어 이해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려는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기계가 일정 부분 모방하도록 만든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영문 문장을 보면 일상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학습이나 문제 해결처럼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인지 기능을 모방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 AI라는 말이 적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머신러닝의 기반 기술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그 출발점이 바로 1956년 다트머스 회의입니다.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셰넌 등 당시 컴퓨터 과학과 인지과학을 이끌던 연구자 20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의 제안에서 처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이 오늘날 AI 연구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기계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인간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매우 대담한 예측이었지만 지금은 AI의 발전을 보면 당시의 논의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좀 더 체계적인 관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I 교재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책에서 제시한 정의입니다. 이 책의 저자 스튜어트 러셀과 빅터 노빅은 현대의 인공지능의 연구의 흐름을 정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러셀과 노빅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를 만드는 분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를 4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먼저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뇌의 구조나 신경망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려는 접근이죠. 딥러닝의 인공신경망 구조가 이 관점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고 지식을 표현하고 자동으로 추론하고 학습하는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챗봇, 음성비서, 번역기 같은 기술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즉 논리적 규칙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론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초기 AI 연구의 상당 부분이 이 규칙 기반 접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관점인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즉 지능적인 에이전트입니다. 인간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계.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대 효용을 최대화하고 환경에 적응해 스스로 계획, 추리, 학습, 대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러셀과 노빅이 강조하는 점은 인공지능이 더 이상 인간의 외형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핵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크게 넓은 의미의 AI와 좁은 의미의 AI로 분류를 합니다. 넓은 의미의 AI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능형 로봇과 같은 복잡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던 행동을 기계가 대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층을 자동으로 선택해 이동하는 시스템, 공장의 자동화 라인, 에어컨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규칙과 조건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즉, 자동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좁은 의미의 AI는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말하는 AI 기술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인식, 자율주행, 음성비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은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서 학습과 추론에 중심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좁은 의미의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문제 하나만 해결하도록 설계된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모든 영역을 스스로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한 가지 임무만 잘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음성인식, 얼굴인식, 이미지 분류, 번역기, 추천 알고리즘 등과 같은 기술들이 모두 이 Narrow AI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스피커에서 흔히 사용하는 음성 비서도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저 화면 오른쪽처럼 스피커에 말을 하면 음악을 틀어주고 질문에 답하는 기능은 요 수행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입력된 패턴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위크 AI는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번역 등 특정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이며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Strong AI는 사람처럼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규칙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며 이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특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기의식이라든지 감정, 지혜, 양심 영역까지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능력이고요. 스트롱 AI의 기준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됩니다. 스트롱 AI는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상황에 맞춰 다른 선택지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이런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점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는 스트롱 AI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대부분 조문 의미의 인공지능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스트롱 AI는 아직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류를 해 보겠는데요. 먼저 가장 바깥에 있는 이 개념,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자동화 기술의 큰 범주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자동화 제어부터 고급 학습 모델까지 모두 이 AI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머신러닝인데요. AI를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정한 모델과 특징 추출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모델과 피처 익스트랙션, 특징 추출이 되겠는데요. 초기 머신러닝은 사람이 고양이는 귀가 뾰족하다, 강아지는 주둥이 길다처럼 규칙을 직접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스코티시 폴드처럼 귀가 접힌 고양이나 박스 안에 있는 강아지는 규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규칙들을 끊임없이 변경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 유연한 방식이 필요했고 그 해결책이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한 단계 발전한 기술로 인공신경망 기반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사람의 뇌 속 뉴런이 실온을 주고받는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죠. 자, 딥러닝은 고양이, 강아지 이미지 수천 장을 보여주고 귀 모양, 털 패턴, 얼굴 구조 같은 특징들을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규칙을 사람이 만드는 시대에서 데이터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I는 큰 틀 안에서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이 바로 딥러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